이 작품은 구름과 빛입니다. 이 지구의 나이는 가장 어린 나이예요. 우주에서 이제 그 빅뱅을 통해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겨났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어린 나이의 별이 이제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저희 사람은 아주 작은 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아주 작은 존재. 음.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보면 수많은 이제 구름들이 사실은 이제 물이 이렇게 다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이렇게 그 구름을 형성을 하는 거죠. 어, 구름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구름은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매일 이렇게 하늘을 보면 구름 모양이 정말 그 각양각색으로 다른 모양이 계속 만들어지죠. 하늘 위에 그 도화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은 구름들로 인해 그 지금은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늘을 볼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볼 때는 그 보통 사람들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뭔가 뻥 뚫린 그런 이제 그 마음일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구름 사이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오로라처럼 이렇게 그 빛깔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을 때도 있고, 석영지고 이럴 때 그런 빛들이 나오죠. 음, 이 구름에 대해서 한국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의 구름은 사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해서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구름 조만큼은 내 구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늘의 땅은 누가 측정하고 누구 땅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어, 땅은 그 측정해서 했는데 하늘의 땅은 누구 거야라는 거죠. 하늘의 땅은 그 개인이 가질 수가 없죠. 개인이 가질 수 없고 국가가 이제 그 영토를 측량을 할 때 그 국가에 이렇게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같은 거 날 때 그 이상한 비행 물체가 우리 상공에 떴을 때 그 어떤 이제 그 비행기 운행되는 그 길이 아닌 등록되지 않은 것이 왔을 때는 바로 그 물건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접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그 하늘길은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 항공사에서 등록된 그 비행기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비행기의 노선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규정이 생겼지. 예전에는 하늘은 주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조선 우리나라의 그 잊혀진 역사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5천 년으로 두는데 그
그 이전에 더 오래된 역사가 10,000년에서 15,000년 이상이 된 역사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고적, 그래서 이제 마고 할머니도 나오잖아요. 태고적 이쪽 동 동양에 사망 오제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 그 사망 오제 때 쓰여졌던 것들이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신령한 그 분들이 존재는 하긴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신농씨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신농씨가 약초를 다 하나하나 다 씹어와가지고 그걸 다 수기로 적은 게 있어요. 그게 본초 강목이라고 해서 아직도 한의대에서 교재로 쓰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오래된 거의 뭐 연도로 치면 거의 한 10,000년 전에 그 분이 했던 것을 지금 교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을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맞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만큼 미감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씹어서 그 성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체가 굉장한 고도로 발전된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제 기능을 잘 쓰지를 못해요. 아인슈타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하는 것이 뇌를 다 쓰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만 쓰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뇌 활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뇌가 굳어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뻗쳐나가지를 못해요. 신경망이 이렇게 뻗쳐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경망을 뻗어나가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경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성인이 돼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직된 사고는 한순간에 풀어질 수 없어요. 자기가 습성화된, 고착된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치관이라든지 다 그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고조선의 왕이 이제 당군이라는 이제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홍익인간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붉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 저희는 가서 패기보다 주로 맞는 역할을, 공격보다 수비 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역을 하니까 맞으니까 붉게 되죠. 근데 그 붉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붉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당궁왕검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당군이 구름을 타고 이제 오죠. 동물 호랑이와 곰을 데리고 이제 와서 굴에다가 이제 둘을 묶어놓고 이제 사람이 되게 마늘을 먹고, 그래서 곰은
사람이 되고, 그 전에 호랑이는 뛰쳐나가서 사람이 못 됐다라는 이제 설하잖아요. 당군의 역할은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군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이런 그 유물을 가지고 우리는 당시에 그런 사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탄소 연대 측정기가 있어요. 방사선으로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연대수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당시 이제 당군이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를 올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제사장은 그 하늘과 교신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리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욕망들 있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이 다산이었어요. 애를 많이 태어나게 해야 그것이 재산이었던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틀려요. 지금은 뭐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하나 키워보니까 그나마도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얘한테 맨날 쩔쩔매고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은 뭐 딩크족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그 둘이 그냥 부부가 살고 좀 아쉬우면 이제 그 강아지나 개나 아니면 고양이 키우고 그렇게 해서 대리 만족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산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없는 거죠. 물려줘야 되는 재산만 되니까 자식이 이제 귀찮은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지금처럼 뭐 이게 지적 재산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꼭 없어도 그냥 자기가 해서 월급 받고 살 수가 있지만 옛날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혼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가장 좋은 사람이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부인이 좋은 와이프였던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비너스 상을 보면 예전에 이제 고대 비너스 보면 막 묻잖아요 사람들이. 절구통 갖다가 이제 놓고서 그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뭐 구남매, 십남매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래서 뭐 잘 그것에 대해서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그 당군이 썼었던 제사 도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딸랑이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딸랑이 막 이렇게 애들 돌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팔주령 같은 건데 그 모형이 비슷해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파동을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흩어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잡기나 마음이 심란하면 이렇게 그 일정한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거나 파동이 막 빠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들쑥날쑥만 이러거나 그래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일정한 파동이 쭉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그 붙어 있는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막 그 제사장들이 보면 막 이렇게 막 치고 이러잖아요. 채 치듯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일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 제일식과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보면 이제 그 여기가 한반도가 음기가 강해요. 그래서 여신의 나라인 거예요. 여신이 존재를 했었던 거죠. 마고 할머니가 그 삼신 할머니하고도 같은 역할. 그 음기가 가장 센 데가 그 제주도 있잖아요. 그 섬 거기가 음기가 가장 세요. 그래서 태초에 한반도에 그 삼신 할머니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 곳이 그 제주도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민속학적으로 이런 이제 제를 올렸던 그런 것들을 보면 가장 큰 그 제를 올렸던 게 제주도에서 가장 큰 제의식을 올렸어요. 그 바다신이죠. 바다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신. 그리고 그거는 여신, 바다신은 여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 남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그 산맥을 따라서 있죠. 산맥을.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큰 제사를 지냈던 분이 당군 왕검이었던 거예요. 그 큰 이런 이제 그 도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이 했었던 거는 정보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농경을 잘 짓게 일기예보, 옛날에는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기예보하고 하늘과 뭐 비풍우를 바람이 막 많이 치면 또 곡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이런 바람과 뭐 이런 자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신이나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렇게 유물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당군이 존재를 했는지 설이 계속 있는데 이 연구를 한국에서는 별로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연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남한하고 북한이잖아요. 근데 그 당군이 존재했던 곳이 저쪽 함경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굳이 그냥 연구를 안 하죠. 그래서 옛날에 6.25 전쟁 있을 때 역사학자들이 다 북한으로 갔어요. 그런 이제 고증학적인 것 자료들이 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다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역사학자들이 별로 없고 민속학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연구가 정부에서도 예산을 받기가 어렵죠. 정부에서 이런 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뭐 북한학 연구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되는 것이 그 독일에서 한국보다 더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친구분이 독일에서 박사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 연구 논문 주제가 단군이었어요. 단군. 그러면서 한국인 그보다 더 많은 단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체를 어디를 둬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홍익인간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혈통이나 이런 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현실에서 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IT가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뭐 것이 국적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이 설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확실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설화 부분 때문에 이제 신화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니까요.